자, 그래서 이번에는 토이 데이터가 아니라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형액의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는 선형액의 모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형액의 모형을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전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인사이트 혹은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진행되는 순서는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뭐 시각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처리를 하는 게 추가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값이 문자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걔를 어떠한 특정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변환을 해야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처리를 수행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모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한 다음에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의 성능이 괜찮은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 단계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모형의 성능을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평가의 성능이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풀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 보고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반적인 순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그 파이썬 코드는 여기 ML Overall Process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그 요 CSV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존재하는 특정 지역 단위가 관측지가 되는 거고,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무엇이 되냐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그 집들의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해당 종속 변수는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선형액의 모형을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선형액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한번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고요.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넘파이 어레이 형태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EDA를 하거나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는 펜다스에서 제공이 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사용을 해서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수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보면 데이터의 쉐입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 숫자가? 이 앞에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행의 수죠. 그리고 데이터 셋에서 각각의 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측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관측치의 수가 되는 거고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전체의 관측치의 수는 2640개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칼럼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데이터 셋에서 칼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수를 합쳤을 때 얼마가 된다고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9개가 독립변수, 피처가 되는 거죠. 나머지 9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헤드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얘는 펜다스에서 제공이 되는 펑션인데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의 앞에 몇 개의 로우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펑션이 됩니다. 보면은 5개의 로우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가 무엇이고 각각의 변수가 어떠한 값들을 취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쭉 볼게요. 자, 어떠한 변수가 있어요? 다른 9개의 변수들이랑 취하는 값의 특성이 다른 변수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오션 프록시미티라고 하는 변수가 됩니다. 얘는 다른 변수들하고 다르게 어떠한 값을 취하고 있어요? 문자열 값을 취하고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적용할 수 없다고요. 나중에 얘를 숫자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카테고리칼 변수예요. 범주형 변수라고요. 즉 각각의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을 비교해서 대소를 파악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이러한 데이터는 기계학습 모형에 그대로 대입하면, 입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해 볼 수 있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info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자, info 펑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정보를 제공하진 않지만 일단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널이 아닌 관측치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얘를 보면 숫자가 다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관측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값이 널인 관측치가 몇 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걔네들은 그냥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걔네들은 미싱 밸류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안 돼요.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 오션 프록시미티라고 하는 변수는 어떠한 변수라고요? 범주형 변수예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갖는 관측치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value underbar count라고 하는 펑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가 취하는 값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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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되는 거죠. 얘는 바다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값을 취하는 관측치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요? value underbar count라고 하는 펑션을 적용해서 각각의 값을 취하는 관측치의 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describe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보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count, 관측치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뭐 최소값은 어떻게 되고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위값들이 나와 있죠. 쿼타일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describe 펑션을 이용해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 그래프가 무엇이냐면 히스토그램이 됩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무엇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특정한 범위의 값을 갖는 관측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무엇이 된다고요?
히스토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변수, 지금 이제 population이 되는데 이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지금 어떠한 형태의 분포를 갖고 있는 변수예요? population이라고 하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벨 쉐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양쪽이 대칭이 아니죠. 정규 분포의 형태가 아니라고요. 얘는 왼쪽으로 스큐드 된 형태인가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스큐드 된 형태인가요? 네, 오른쪽으로 스큐드 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값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 되고요. 특정한 변수 하나가 아니라 전체의 변수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면 되죠. 그럼 전체의 변수에 대한 그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종속 변수의 변수 분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종속 변수가 무엇이라고요? 특정한 지역,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집들의 중간값이라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미디안 하우스 밸류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부분이 있죠. 50만인데 50만의 값을 갖는 지역이 관측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제로 50만에 해당하는 중간값을 갖는 지역이 혹은 관측치의 수가 많아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데이터의 측정 방법 때문에 그럴까요?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서는 50만이라고 하는 값에 캡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넘어가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얼마로 측정이 된 거예요? 어? 네, 50만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종속 변수가 이러한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종속 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종속 변수의 값이 이렇게 어? 임의의 값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실제의 값이 아니죠. 여기 있는 관측치들의 종속 변수의 값이 실제로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삭제하는 방법이죠. 더 좋은 방법은 실제 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한번 이미 데이터가 콜렉트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콜렉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특정한 값을 갖는 관측치들만을 어떻게 삭제 혹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주석을 달아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애들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럼 중에서 미디안 언더바 하우스 언더바 밸류라고 하는 칼럼의 값이 50만보다 작은 관측치들만을 선택을 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관측치들을 삭제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측치들의 분포를 해당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맵을 가지고 관측치들이 해당 지역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다루느냐 혹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시각화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속 변수의 값을 포함해가지고 종속 변수의 값까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훨씬 더 데이터의 특성 혹은 특정한 변수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진 않잖아요.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유 혹은 그 목적이 그러한 발표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코드를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랑 상관관계를 더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요 CORI라고 하는 코릴레이션의 약자인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상관관계 개수는 그 값이 몇하고 몇 사이에 존재하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파지티브한 상관관계가 큰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네거티브한 상관관계가 큰 거죠. 맞나요?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종속변수 있죠. 미디안 하우스 밸류라고 하는 종속변수하고 다른 변수들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숫자로 보지 않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용이 되는 플롯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사용을 했었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롯, 그래프는 스캐터 플롯이 됩니다.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른 4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를 보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특정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랑 비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선형 관계를 반영하는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인컴이랑 집값이랑 특정한 두 변수 간의 스캐터 플롯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변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변수들을 사용해서 더 의미 있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어떠한 변수가 있냐면 자,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전체의 방수 그리고 전체의 집수 뭐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집들의 중간값이 얼마인지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요. 더 의미 있는 변수는 무엇이냐면 가구당 방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가구당 뭐 화장실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가구당 거주 사람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특정한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계산하거나 생성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변수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널 값을 갖는 미싱 밸류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삭제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삭제를 하기 이전에 미싱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이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is null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 미싱 밸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total 언더바 bedrooms라고 하는 변수를 보면 몇 개의 미싱 밸류가 있죠? 지금 헤드를 했기 때문에 5개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몇백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5개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아니면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삭제를 많이 해요. 삭제되는 관측치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근데 삭제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왜? 삭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남아있는 관측치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rop NA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missing value를 삭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범주형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변수를 직접적으로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가능은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선형액의 모형에서 혹은 다른 종류의 모형에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범주형 변수가 취하는 값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정한 그룹의 이름을 나타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들 간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소를 비교할 수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ountry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3개가 있어요. 코리아, 재팬, 차이나. 그리고 얘네 문자열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코리아를 0으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팬을 1로, 그 다음에 차이나를 2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변수가 모형 안에 들어가겠죠. 선형 회귀 모형 안에. 그러면 뭐 파라미터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맞나요? 얘를 그대로 넣게 되면 이 파라미터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냐면 컨트리 변수가 갖는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고요. 근데 그러한 해석이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가능한 거예요? 1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각의 값이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값들 간의 대소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표현, 1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0에서 1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1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룹만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에서 2로 달라지는 것도 값은 커졌지만 실제로 그게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룹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칼 변수를 그대로 모형에 포함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더미 변수가 무엇이냐? 취하는 값이 0하고 1, 2개인 변수를 우리가 더미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더미 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원래의 변수, 컨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취하는 값이 아까 말한 것처럼 코리아, 재팬, 차이나 3개라고 했을 때 각각의 값에 대한 더미 변수를 만듭니다. 더미 변수는 어떠한 값과 어떠한 값을 취한다고요? 0하고 1의 값을 취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1의 값을 취하냐면 원래의 값이 해당 더미 변수에 대한 값인 경우에. 자, 그래서 코리아를 보면 얘는 어떠한 경우에 1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원래의 값이 무엇인 경우에만? 얘네들은 더미 변수예요. 그렇죠. 원래의 값이 코리아인 경우에만 1의 값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 값이 재팬이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하는 더미 변수가 취하는 값이 0이 된 거고요. 얘는 원래의 값이 차이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리아라고 하는 더미 변수가 취하는 값이 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팬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도 더미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어떠한 경우에만 1의 값을 취하나요? 원래의 값이 재팬인 경우에만 1의 값을 취하겠죠. 차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칼 변수를 어떠한 변수로 쪼개서 더미 변수로 쪼개서 얘네들을 모형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더미 변수들을 볼게요. 얘네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죠? 코리아라고 하는 변수와 재팬이라고 하는 변수와 차이나라고 하는 변수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얘네들은 완벽한 선형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코리아 더하기 재팬 더하기 차이나는 항상 그 값이 얼마인가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1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두 개의 변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요. 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항하게 되면 1 빼기 재팬 플러스 차이나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완벽한 선형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독립 변수들 간에는 음? 선형 회귀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미 변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제거를 하고 나머지 두 개를 모형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는 더미 변수는 여러분들이 베이스 그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룹에 대한 더미 변수를 보통 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리아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자 한다. 즉 코리아를 기본 그룹으로 혹은 기본 국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코리아를 빼고 나머지 재팬과 차이나를 모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요 오디널 인코더는 그 범주형 변수가 갖는 원래 문자열 값 있잖아요. 걔네들을 숫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더미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 그때 사용하는 펑션은 무엇이냐면 getDummies라고 하는 펑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션 프록시미티라고 하는 이 변수는 몇 개의 값을 취하는 거죠? 취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그러면은 해당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몇 개의 더미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총 5개가 나오는 거죠. 원래는 총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어?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총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해당 범주형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5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더미 변수가 얘예요. 얘는 무엇이냐면 원래의 변수의 값이 어떠한 경우에 얘인 경우에 1hour, less than 1hour, 오션이라고 하는 경우에 1의 값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취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떠한 더미 변수가 되냐면 원래의 값이 near bay인 경우에 1의 값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취하는 더미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개가 나왔잖아요. 얘네들을 모두 모형에 포함을 시킨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더미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를 최종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면 돼요. 자, 5개를 사실 모형에 포함을 시켜도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하나가 드랍이 돼요. 어떤 게 드랍이 되는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미리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더미 변수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더미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변수를 빼야 되냐면 원래의 범주형 변수는 빼야겠죠. 왜요? 얘는 취하는 값이 문자열이고 그리고 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표현을 이미 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종 모형에는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더미 변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해서 얘를 모형에서 뺍니다. 이 2개를 뺀 거예요. 데이터가 거의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얘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야 하는 거죠?
네, 여기 나온 것처럼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에 맞는 수학적인 모형을 선택해서 학습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선형외계 모형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처 스케일링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화라고 하는 피처 스케일링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혹은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사전에 먼저 거쳐야 되는 거예요. EDA를 거쳐서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데이터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미싱 밸류를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값을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주형 변수를 더미 코딩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사전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지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수학적인 모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될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그 더미 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올려주는 동영상 강의를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거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민호 학생이 질문을 줬는데 더미 변수를 기존 데이터에 포함시킬 때 기준으로 삼는 열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값을 비교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해당 값에 대한 더미 변수를 보통은 제거를 한다고요. 더미 변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여기 이제 컨트리라고 하는 범주형 변수가 있었잖아요. 얘를 모형에 그대로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값에 대해서 더미 변수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리아를 비교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얘를 빼면 된다고요. 그럼 모형에는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랑 얘만 들어가겠죠. 직접 한번 그려보죠. 나머지 변수들은 생략을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학습을 통해서 얘네들의 값이 나오겠죠? 맞나요? 값이 얘가 10이 나왔고 얘가 뭐 마이너스 100이 나왔어요. y가 GDP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비교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값이 무엇이었죠? 컨트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개의 값들 중에서 어떠한 값을 비교 기준으로 삼고자 해서 해당 값에 대한 더미 변수를 제거를 했어요. 코리아였죠. 코리아가 비교 기준이 된다고. 코리아에 비해서 재팬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차이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교 기준이 되는 한국에 비해서 코리아에 비해서 GDP의 값이 얼마만큼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만큼 작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더미 변수가 갖는 파라미터의 값에 대한 해석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 기준이 되는 더미 변수 혹은 비교 기준이 되는 값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의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